그리고 전에 것도 쌤이 그렇게 했죠.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풀어보고 다시 질문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랬었죠? 앞에 것도 질문할 거 번호라든지 정답 다시 맞출 거 있으면 번호 말씀하세요. 불러드릴게요. 과제로 하나 했었지? 뒤에 나왔어. 뒤에도 안 됐으면 정했었어. 히터는 오픈이 안 되는구나. 왜 이거 오픈 안 돼? 번 3번이요. 32번은 4번이요. 주세요. AS 드릴게요. 이거 표지 좀 얇은 거 같아서 두꺼운 걸로 새로 샀어요. 그걸로 새로 해주거든.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해봤어? 재밌어요. 콧구멍처럼 신나게. 청귤지? 질문이 없으신 분은요, 여기 신경 이번 오늘 과제는 신경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둘이 좀 풀 동안 우리 미스는 신경 조금 풀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되면 바로 오늘 대입학 들어갈 겁니다. 당연하지. 수용하다. 수용하다. 그래서 accommodation 하면 숙박시설. delicate, 섬세한.
몇 번 했어? 5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고쳤어요. 아, 보셨어? 봤었어.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해놨잖아. 이게 단순. 이거 뭐지? 그 기분? 응, 기쁨이야. 기쁨이 있어서. 아, 4번 웃긴이야. 웃긴 거랑 기쁨은 달라. 그래요? 우리 기쁨 크리스마스 보고 그거 슬픈 거잖아. 메리가 뭐게? 행복한. 맞아, 즐거운 행복한 기쁨이야 이게. 나의 권리 활기차네. 그 메리랑 같은 거야. 라미에스. 난 분명히 투명을 샀는데. 거짓말쟁이 분명히. 맞구나. 쌤, 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목적이네. 그러면 집어가야 되는데 목적은 그래 중간 이유에서 집중하라고 했잖아. 어쨌든 수가 나왔네. 따라서 컨트레이트는 뭐뭐에와 대조적으로 반대로 할 뜻이야. 그러면 일단 이거에 따라서 뭐랑 반대로 인상 느낌이지. 남겨진 인상일 때 어떤 작가들에 의해 남겨진 인상과는 반대로 우리 프레세난스는요 not also for it 모두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를요? in some hellhole 어떤 지옥 같은 구멍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는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I have been subscriber. 저는 구독자였습니다. 당신의 잡지에 약 10분을 동안요. 아, 그럼 일단 잡지 구독하는 사람이 잡지사한테 편지를 썼구나, 그치? 근데 당신의 최근 기사가 있어. 뭐에 관련된 기사래? 그 뭐야? 맞아, 대기오염. 대기오염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언급했대. 얘를. 이게 뭔데? In the San Joaquin Valley. 아, 지역이구나. 캘리포니아 여기는 여기를 언급을 했대. 그게 어떠다고 언급을 했대? 본질적으로? 맞다고? 언급했던 걸 기사가 맞아요. 본질적으로는요. 하지만 나왔어. 그러면 지금 어떤 기사 내용이 맞아요. 하지만 했으면 뒤에 뭐 나와야 돼? 틀린 거? 맞아. 틀린 거 나오겠다. 그럼 봐봐. 혹시 기사 잘못해 쓴 거 뭐 말하는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 있어? 그렇지. 아, 관리 수급이 아니라 이미 잡지사한테 공원 관리하라고 어떻게 해야겠지. 잡지사는 공원 관리를 못하잖아.
도현이 지금 20번 보고 있니? 저 18번. 18번? 첫 부분에 보면 on behalf of라고 돼 있다. on behalf of이지. 이게 뭐뭐를 대표해서라는 뜻이야.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글을 쓰는데 이 얘네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I would like to express 내가 뭐 하고 싶대 express 그 느낌 경 맞아 느낌을 뭐하다 그냥 표현하고 싶대. 뭐를요? sincere 진실한 appreciation 앞에 있었잖아 내가 분명히 앞에 단서를 내가 외우라고 했잖아. 단서에 뭐 있었냐면 직접적이진 않지만 여기 이거 있었어. I would appreciate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뭐 하겠습니다. 감사를 뭐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거. 맞아요. 감사하고 또 뭐들 근데 뭘 축하하고 감사하냐면 뒤에 봐봐. Davis Construction Company. Construction은 건설이다. 건설 회사가 뭐 했나 봤더니 successfully complete 적으로 뭐 했대? complete. 완성. 맞아, 완성했대. 뭐를요? 우리의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reconstruction. RE 붙으면 다시였어. 그럼 뭐 다시 뭐 하는 거지? 재건축. 맞아, 재건축하는 거. 그러면 어떤 회사 건물 재건축한 거 뭐 한다고 지금? 감사. 감사하고 축하한다고. 그쵸? 감사하고 축하한다고. 이 얘기 지금 하고 있어. 그리고 뭐 번 나오나 봐봐. 벗이 나오면 감사하긴 하지만 이놈 새끼들 너희들 혼나? 그런 걸 텐데 막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가서 뭐란 말이 나오냐면 이렇게 힘든 뭐 속에서 그 상태. 맞아 상태 속에서 Your company 네 회사 뭐 했다 역시 완성. 완성했다. 계속 완성한 얘기 뭐 하고 있어? 감사. 감사 축하하고 있어. 정답 몇 번이야 이때? 5번. 응, 5번. 너 몇 번 했었어? 내가 맞춰볼게. 너 4번. 틀렸어? 네. 몇 번 했다고? 3번. 3번? 너무 디지털 필요했어? 이거 스킬 비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 말은 왜 나왔나 봐봐. 주어가 뭐였어? 이런 뭐가? accomplishment가 뭐냐면 complete랑 같은 거야. 이게 뭐야? 성취. 이거야. 그럼 이런 성취는 뭐의 결과였다? 니네 회사가 엔지니어랑 기술자가 전부 다 기술이 좋았던 덕분이래. 어쨌든 그래서 뭐 했다고? 완성해서 축하하고 감사한다고. 그 성공에 대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준 거잖아요. 그 덕분이라고. 거기서 너 안 풀어보고 지금만 풀어보는 거야. 그게 마지막 과제였지. 시험에서 다시 풀어보는 거 알겠지? 네. 슬슬 우리 슬슬 다시 다음 과제. 자, 이제 우리 베이킹을 나가볼게요. 이제부터가 진짜 모의고사 다음 모의고사잖아요. 여기서 이제 다 모의고사 시작된다. 뒤에는 비행카는 추론, 문맥어휘, 함의 추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그 기반을 여기서 다질 겁니다. 자, 독해다가 독해를 해볼 거예요. 자, 대의파악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는데 대의가 뭐냐면 글에 들어있는 큰 대자야. 큰 뜻이에요. 여러분 한 편의 글에는 큰 뜻이 몇 개 있게? 그게 큰일 나 그러면. 예를 들면 봐라. 내가 글을 쓰는데 주제가 상준이 나쁜 놈이다. 근데 상준이는 착한 놈이다.
이렇게는 글 안 쓴다는 거죠. 물론 양변성이라는 주제로 쓸 수 있긴 하지만 다른 반대되는 말을 두 개를 동시에 못해요. 하나의 글은 하나의 큰 뜻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큰 뜻을 우리가 요지라고도 말하고 주장이라고도 말하고 주제라고도 말하고 제목이라고도 말해요. 그럼 선생님 다 같은 건데 왜 이렇게 말을 다르게 했나요? 영어 수능 문제에서는요, 이 네 가지 유형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선택지의 유형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유형으로 갈라요. 첫 번째, 요지라고 하는 건요, 그 글의 큰 뜻을 물어보는 게 맞는데 선택지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한글로 나오고 문장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일 쉬워요. 요지 문제가 제일 쉬워요. 선택지가 한글이니까. 두 번째, 주장도 역시 한글 문장으로 나오고 대신에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의 형태나 명령문의 형태로 주어져요. 그래서 주장도 쉽기는 해요. 요지랑 주장은 거의 또이또이예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 두 개는 심지어 원래 수능 문제 기본 몇 점짜리라고 얘들아? 기본 몇 점이게? 2점인데 어려운 문제는 총 10문제로 3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3점에 얘네가 바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얘네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문제인데 일단 주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드디어 선택지가 영어예요. 거기다가 문장형이 아니라 영어 명사 구의 형태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취미가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명사로 딱 끝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제목은요, 영어로 나오는데 명사구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거기다 플러스 이걸 표현하는 게 뭐뭐는 뭐뭐입니다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않고 뭐까지 포함하냐 하면 상징적인 표현이 있죠. 은유라는 말 들어봤어요. 얘들아, 은유 속에는 뭐가 있지? 직유와 비유가 있지. 아니지, 비유 속에 직유와 은유가 있지. 너네 모르지? 나만 알아야지. 은유 또는 비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은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즉각적인 만족 땡땡 이러더니 우리의 인내심의 강도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 강도란 말을 보면 지문에 무슨 은행의 강도가 들었나? 전혀 아니죠. 여기서 강도는 실제로 남의 돈을 훔치는 그 직업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지. 여기서 강도는 무슨 말이에요? 그 약하고 큰 정보. 여기서 강도가 무슨 말입니까? 즉각적인 만족이 우리의 인내심의 강도래요. 그럼 플러스면 무슨 말이야? 즉각적인 만족을 자꾸 추구하면 인내심이 생긴다는 거야, 뺏긴다는 거야. 그렇지, 인내심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만족이라고 하는 이 추구가 결국 우리의 인내심을 뺏어간다라는 말을 강도라고 써놓는다고요. 그랬을 때 애기들 여러분들이 이 강도가 실제 강도가 아니라 뭔가를 뺏어가고 약화시키는 존재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제목 문제의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가장 어려워 보이나요? 민수랑 어때요? 괜찮아요? 좋아요. 이런 것들로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하나의 데이를 출제하는 네 가지의 다른 유형의 차이였습니다. 오케이. 이제 형태는 어떻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쓰거나 글을 읽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글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뭐 말이 담겨 있겠죠. 근데 누가 글을 써요? 여러분도 학교에서 100일장 쓰고 수행평가 해봤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항상 먼저 뭐가 있어요? 선생님이 뭐 정해줍니까? 글을 쓸 때는 뭐요? 조건은 이수요. 조건 이전에 뭐죠? 주제부터 주잖아, 주제. 뭐에 대해서 글 써라고 그러잖아. 글을 쓸 때 가장 먼저 정하는 건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글을 쓸지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글을 써요? 1, 2는 누구에 대해 쓰는 겁니까? 나에 대해 쓰는 거잖아요. 즉,
무엇에 대해 쓴다는 건 글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글의 대상은 글의 재료라고 말하고 그걸 우리말에서는 글감이라고 하고 그걸 다른 말로 소재라고 해요. 모두 같은 말이에요. 글의 대상, 글의 재료, 글감, 소재. 이걸 우리가 가장 먼저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글을 쓸 대상을 정했으면 그 다음 뭘 정해야 되냐? 내가 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즉 의견이라고 하는 건 보통 크게 러프하게 잡았을 때 내가 걔를 좋게 보거나 안 좋게 보는 이런 이분법적인 태도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 글을 쓰는 대상, 그 소재를 좋게 보고 있느냐 나쁘게 보고 있느냐 이렇게 둘 중 하나를 판단하는 것, 그게 바로 어떤 글이 됐든 간에 그 글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자 때로는 좋게 말하냐 나쁘게 말하냐 그것만 가지고도 정답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도구, 강력한 도구가 바로 소재에 대한 필자의 긍부정적인 의견 정도를 찾아내는 거, 판단하는 겁니다. 구체적일 필요도 없어요. 그게 좋다는 거냐 나쁘다는 거냐 이 정도만 판단해도 2점짜리 쌉가는 다 풀어요. 자, 어떻게 풀나 볼게요. 대입학 문제 실제 접근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필자는요, 처음 글을 쓸 때 첫머리에서 내가 이런 얘기 오늘 쓰려고 해. 소재 A, 글감을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 끝부분에 가면요, 당연히 이게 이 글의 핵심 소재, 주인공이니까 이 주인공에 대한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 글을 읽을 때 사람들이 정리가 딱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글 끝부분에 다시 그 소재, 주인공을 다시 언급해요. 다시 언급하는 걸 재언한다고 합니다. 다시 제자의 말 언자야. 다시 언급하면서 내가 걔를 어떻게 바라봤었는지를 다시 한번 좋다 나쁘다로 정리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글을 읽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대의, 큰 뜻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대입학 기본 공식 보세요. 글의 첫머리에서 소재 A를 찾습니다. 첫머리는 한두 문장 될 거예요. A를 찾아요. 그리고 글 끝머리로 가서 앞에서 찾았던 얘가 다시 재현, 반복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확인됐으면 이 글의 소재는 얘가 무조건 맞아요. 그럼 얘가 무조건 선택지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말이 안 들어있으면 그건 주제가 대의가 안 돼요. 그게 있는지 확인하고 그 소재에 대해서 필자가 좋게 말했는지 나쁘게 말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럼 그게 뭐가 된다? 주제가 되는 거야. 내가 강아지에 대해서 써볼게요. 강아지는 글감 소재예요. 근데 내 생활 속에서 봤더니 우리 엄마 집에 있는 강아지, 옆집에 있는 강아지, 길 건널 때 맹인들 도와주는 강아지를 봤더니 강아지가 길 건널 때도 도와주고 우리 엄마 심심할 때 놀아주고 나한테 맨날 와서 뽀뽀해주고 여자친구도 안 해주는데 대신 뽀뽀해주고 뭐 이렇더라. 쭉 썼어. 자, 그럼 되게 1번 되겠지. 난 지금 강아지에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치, 이런 거야.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정확히 몰라도 강아지 좋아요라고만 생각해도 밑에 선택지에서 강아지 좋아요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적어도 2개, 3개는 다 틀려. 그러면 결국 2개 정도 남아.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5시상 다형을 2시상 다형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할 겁니다. 주제란 소재 A에 대한 필자의 긍정 또는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예요. 자, 대의는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대의야말로 진정한 도표적인 사고를 여러분들이 길러내면서 완성까지 할 수 있는 유형이라 지금 내가 읽어주는 써준 이 글들이 따분할지언정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결국 뭐 해야 되냐면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체화해야 돼요. 체화가 뭐냐? 내가 이거 딸딸 외우라고 안 해. 딸딸 말하지는 못해도 이것들을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생각 속에 녹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보면서 계속 보면서 문제 풀어보고 또 까먹으면 보고 이렇게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글은요 전개되는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능 독해 기준으로요. 가장 일반적인 것부터 말할게요. 통념 제시형이에요. 통념이 뭐냐? 통념이 영어로 미스라고 해요. 여러분 미스하면 신화라고 알고 있나요? 근데 신화 말고 고등학교 때는 미스는 실제 별자리 얘기가 안 나오면 다 통념으로 갑니다. 그럼 통념이 뭐냐? 바로 사람들이 흔히 믿는 생각인데 여러분이나 나나 내가 글을 쓴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글은요 왜 써요? 나 혼자 생각하면 되잖아.
글을 쓰고 책을 낸다는 건 누군가 책을 읽어주길 바라는 거지. 그럼 내가 쓴 책에 보통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쓰면 읽어 안 읽어? 안 읽지. 이걸 누가 읽어도 아는 건데. 책은 그래서 무조건 필요한 게 있다. 책을 누군가 읽게 만들고 팔려면 그 내용은 어떤 정보여야 돼? 옛날 정보여야 돼? 새로운 정보여야 돼? 맞아. 신정보여야 돼. 이거 무조건이야. 책이란 정보란 새롭지 않으면 읽을 가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책에는 통념이 담겨 있겠니? 신정보가 담겨 있겠니? 그렇지. 신정보가 담겨 있지. 자, 하나 더. 필자가 책을 썼는데 자기가 틀린 걸 알면서 틀린 말 쓰겠니? 아니지. 지 말이 맞다고 쓰겠지. 그러면 글쓴이의 주장은 통념이랑 같겠니? 반대겠니? 즉 글쓴이는 보통 사람이 알고 있는 거랑 같은 말을 하겠니? 반대말을 하겠니? 반대말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주제는 반드시 통념의 반대가 돼야 돼. 주제는 반드시 통념의 반대가 돼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보통 밥을 먹으면서 물을 마신다 라고 말했어. 이건 뭐야? 통념이지. 왜? 내가 뭐라고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 물을 마신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글을 써 사람이, 글쓴이가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밥을 마시면서 물을 마시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 그렇지? 뭐라고 하겠어? 하지만 안 됩니다. 쓰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해? 밥 먹으면서 물 마시면 소화 효소가 다 씻겨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니까 물 마시지 말라. 주제는 결국 밥 먹으면서 물 마시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어. 왜? 밥 먹으면서 물 마시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거 맞다고 글 안 쓴다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그 얘기까지 했고요. 두 번째 갈게요. 이번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어서 말을 해. 보통 사람들은 무조건 질보다 양을 추구합니다. 그럼 뭐야? 양만 추구한다고 혼내고 있는 거야. 뭐 하라는 얘기지? 질을 추구하라 얘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는 행동을 지적하면 그걸 하라고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럼 해야죠. 괜찮죠? 세 번째, 시작부터 뭐라고 그러냐? 2014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있는 12명의 교수진이 한 마리의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자, 실험 왜 하니? 실험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결과지. 그러면 실험글이 나오면 다 제껴. 어디로 가? 끝으로 가. 실험 결과가 그래 주세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중간에 막 뭐 인물 속에 나오는 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끝에를 읽어서 이 연구 결과가 내가 그 자체는 해석이 되면 이걸로 그냥 주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친구들은 이렇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위에서 읽고 있는 거예요. 글을 다 읽으면 여러분, 글을 다 읽으면 어떤 문제에 빠지게 해요? 글 속에는 하나의 지문이 보통 짧게는 한 6문장에서 한 12문장까지 되거든요. 여기서 필자가 진짜 하고 싶은 주제 문장은 한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전부 다 뭐야? 이것에 대한 근거 문장이거나 아니면 무슨 문장이 더 많게요? 함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죄다 읽으면 내가 독해적 사고가 없고 아무거나 읽어내면 오히려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글을 무작정 다 읽으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해석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므로 해석 연습 차원에서는 하겠지만 글을 풀어내는 목적으로서 글을 다 읽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요. 자, 권위자. 권위자는 뭐죠?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은 우리한테 이미 뭘 갖고 있습니까? 신뢰를 받고 있죠. 그러면 내가 글 쓰는데 갑자기 유명한 사람 얘기를 해. 그 사람 의견이랑 내 의견이랑 같아서 말할까? 달라서 말할까? 진짜?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믿는데 내가 그 사람 말에 반대면 난 절대 안 믿겠네. 신뢰에 있는 사람의 말이랑 내 말이 반대면 너는 이 새끼야 얘랑 말을 다르잖아. 네 말 안 믿어. 그럼 내 말 안 믿는데? 아니지. 내가 그럴 거야. A는 B입니다. 안 믿어요? 아인슈타인도 A가 B라고 말했는데요. 그럼 내 말 믿어 안 믿어? 왜? 나는 진짜 쩔이라서 모르는데 아인슈타인도 그 말을 했대잖아. 자, 다시 말할게. 그럼 권위자의 말을 하는 건 내가 권위자랑 말을 같은 말을 하겠다는 거야? 다른 말을 하겠다는 거야? 같은 말을 하겠다는 거야. 왜? 권위자가 갖고 있는 신뢰를 내가 빌려오기 위해서. 나한테 신뢰성이 없지만 나랑 똑같은 말을 한 유명한 사람을 데려오면 그 사람도 그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이랑 같은 생각을 하니까 믿어달라는 거야. 지구 둥글러 안 둥글러? 나 지구 둥글다고 생각한다? 누가 주장했지? 코페르니쿠스니? 지구 둥근 뭐지? 뉴턴이야?
누구야? 천동설, 지동설이 흡연을 보셨잖아. 모르겠네. 이해하셨습니까?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반대가 주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말 자체가 주제가 돼요. 필자는 그 사람의 권위를 빌려와서 저 사람도 그렇게 말하잖아, 나도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내 말 좀 믿어줘가 된다고요. 오케이? 반대말 아니에요. 다음, 개인 경험은 뭐냐면 딱 뭐가 이런 걸 이제 일화식 구성이라고 하거든요. 일화식 구성에 뭐가 존재하냐면요, 등장인물이 존재하고 사건이 존재합니다. 딱 이야기예요, 이야기. 옛날에 한 소년이 살았어요. 또는 예전에 내 친구가 말이야 하면서 자기 지인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럼 이야기는 왜 합니까? 이야기 속에 반드시 뭐가 있죠? 갈등이 생겨요. 그 갈등을 해결할 거고, 그 해결 속에 뭐가 담긴다? 교훈이 담깁니다. 그 교훈이 뭐가 돼요? 바로 그 글의 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딜 읽어요, 그러면? 교훈을 끝에 나오잖아요. 일화식 구성도 일단 끝을 먼저 읽어보는 게 빠른 주제 판단을 하기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입파 지문으로 등장하는 글들의 전형적인 구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구조가 어떻든 간에 그 글 속에서 직접적인 주제의 단서가 되는 문장들, 우리가 목적초에서 봤던 그런 친구들 볼게요. 첫 번째, 하지만. 얘는 제가 목적초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역적 같은 거는요, 글의 주제 종류를 막론하고 무조건 중요합니다. 이 뒤에 무조건 글의 중심이 무게가 실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어떤 단어 뒤에? however, 하지만, but, 하지만,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만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그럼 뒤에 이제 안 좋은 얘기 하겠죠. 얘는 뭐냐? 선생님, 얘는 비록 뭐뭐일지라도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접속사를 쓴 거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뭐냐면 접속사가 아니라 접속사처럼 보이는 부사인 접속부사입니다. 이거 우리가 좀 이따 외울 거예요. 이제 접속사, 전치사, 접사 외우면 이거 외울 건데 얘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이렇게 쓴다. 이렇게 써요. 실제로 구어체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요. I like it though 라고 썼어요. 애기들, 이거 접속사 맞아? 될 수가 없지. 왜? 이 문장 절이 몇 개니? 하나밖에 없지? 절이 이거 없어. 어떻게 써놨냐면 문장 하나 쓰고 끝에다가 마침표랑 콤마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었어. 이거 해석이 뭔지 아니? 하지만 나는 좋아하는데 쩍쩍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결국 이게 뭐랑 같은 거예요? But I like it이랑 같은 거예요. 그럼 이 문장 자체가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문장 뒤에는 뭐 나와?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나오거나 긍정적이 나오겠지, 그렇지? 이렇게 된다고. 이제 예문 봐봐.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 뒤에 주제가 몰리는지. Many people believe. 얘기들아 말해줘.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라고 필자가 글을 썼어. 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정보는 통념이야, 아니야? 통념이야. 그럼 필자가 생각하는 거랑 같은 거야, 반대야? 반대야. 그럼 이걸 읽고 반대로 말하면 주제야. 볼게. 이 바보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뭐가 얘들아? 뭐가? failure. 실패라는 것이 should always be avoided. 언제나 이런 되게 극단적인 걸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극단적 표현도 사실은 언제나 뭐 되어야 된다 얘들아? 피해야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통념 나왔어. 통념은 그냥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했지. 사람들의 생각이랑 행동이 통념이었어. 이게 뭐였냐면 실패는 피해야 해. 내가 피해 이런 말 구체적인 안 해도 그랬어. 뭐 하랬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따지겠어. 그럼 말해줘. 이렇게 말했으면 실패가 플러스인 거야 마이너스인 거야? 그렇지. 피하는 건 안 좋은 거니까. 오케이. 이게 통념이야. 그러면 뭐가 됐던 간에 이 글의 주제는 이제 뭐가 되냐 말해줘. 실패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그렇지. 그걸 찾는 거야 선택지에서.
좋은 말하고 있는 게 찾는 거라고. 구체적이지 않아도 돼. 좋은 얘기하는 거 찾아. 실패는 플러스여야 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럼 뒷문장 봐. however 나왔지. 아니나 다를까. 역점이 나온다. 역점이 나와. 그럼 역점 걸었고 failure 봐. 똑같이 앞에 있는 failure야. 그럼 너네가 단어만 찾으면 돼. 좋은 거. 자 이거 뭐니? 바이트고 바이털이 뭐게? important랑 같아. 중요한. 롤은 뭐지 롤? 규칙. 그 룰. 아, 이런 역할이야. 그러면 실패는 중요한 역할을 플레이야. 한대 안 한대. 한다고 돼 있잖아. 플레이어는 원래 역할을 하다거든요. 그럼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플러스 맞지. 실패 플러스잖아. 중요한 역할을 한다니. 어디에서? 뭐 이런 말은 되게 안 중요해. 어차피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개인적인 그로스,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두 문장에서 두 가지를 배웠다. 앞에 선생님 설명했던 뭐 나왔어? 통념 반박하는 거 나왔지? 통념 구조 나왔고 역적 뒤에 바로 주제 나온다는 것도 봤어.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 볼게. 이번에는 얘네의 접속사 버전이야. 얘네의 접속사 버전이야. 여기는 역적 접속사. 얼도가 뭐니? 비록 뭐뭐지만 도 비록 뭐뭐지만 이분도 비록 뭐뭐지만 even if 비록 뭐뭐지만 다 똑같아. 이거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고 콤마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면 이 얘기는 다시 와봐. 봐봐. 내가 얼도 써볼게. 얼도 전에 딴 거 다를 수 있어 지금. 얼도 Tigers are regarded as cruel predators. 콤마 했어. 나 지금 안 써서 주어져. 지금 요거 조사 쓰고 부사 절만 지금 적어놨다. 나 지금 주절 안 적었는데 안 적어도 이미 알아. 왜? 이 부수 때문이야. 왜냐? 해봐. 이거 뭐라고? 비록이지. 비록 뭐가? 호랑이가 리가드는 여기다. 그럼 여겨지지만이야. 뭐를 여겨진대? 크루얼은 잔인한이고 프라이드는 포식자야.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보자. 호랑이는 잔인한 포식자를 여겨진다. 그 호랑이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잔인한 포식자. 근데 자이버스 좋아? 뭐 먹혀볼래? 마이너스지. 당연히 마이너스지. 뭘 생각을 해. 지금 호랑이가 소재 A가 됐고 호랑이에 대한 설명이 B가 나왔어. 근데 호랑이가 얼도절에서는 마이너스적인 존재라고 말을 했어. 근데 이거 해석 뭐지? 호랑이는 잔인한 포식자라는 마이너스처럼 여겨지지만이잖아. 그럼 이 뒤에 뭐 나와야 돼? 호랑이 당연히 다시 나오겠지. 호랑이가 플러스라고 나오겠니? 마이너스라고 나오겠니? 플러스. 그치, 플러스라고 나오겠지. 이제 너가 볼까? 호랑이는 잔인한 포식자라고 여겨지지만 호랑이는 가족 내에서는 엄청나게 자상한 엄마 아빠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호랑이는 잔인한 포식자라고 여겨지지만 실제 야생에서는 얘보다 더 무서운 놈이 없습니다. 완전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뭔 말인지 이해했어? 얘가 바꾸면 뭐랑 같아요? 이거 없으면 여기 뭐 붙어요? 이 자리에 여기 법 붙는 거예요. 여기 법 붙는다고요.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얘랑 같아지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여기에 플러스가 나오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여기는 플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뒤집힙니다. 그래서 이런 게 빈칸처럼 문제에서도 엄청나게 단서가 돼. 자, 왜 그러니까 이제 알 수 있겠지, 얘들아. 빈칸은 이럴 때 언제나 어디에 나오겠어? 이 자리가 빈칸 문제로 나온다고. 그럼 이 빈칸 문제의 단서는 어디 있어? 이 포함절이 이딴 식으로 시작되어 있으면 앞에 있는 이 진수를 뒤집으면 되잖아, 그렇지? 진수를 뒤집으면 된다고. 그럼 이제 밑에 예제 볼게. 우리 이거 좀 잡자. 너무 좋지. 맞아? 봐봐, 나왔지, 얼도. 봐봐, 얘들아. 얼도 비록 나왔어. 비록 하고 등장인물 누구야? 얘들아 말해줘. 기술. 오케이. 자, 기술이 소재 A인가 봐. 비록 기술이 make life
more convenient. convenient가 뭐지? 편리함. 오케이. 자 그러면 얼도절 속에 대상 A 기술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플러스지. 근데 얼도로 시작했지. 그럼 이 진술은 필자 진술이 아니야. 이제 뒤에 진자 진술인데 이미 알고 있어. 이 글의 주제는 뭐야? 기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래 기술 마이너스라고. 그럼 나오다 볼래? 이 그것은 뭐겠니 당연히 앞문장에 있는 주어가 돼서 대명사겠지. 그 기술은 또한 만들어낸다. 뒤에 좋을 리가 없어. 뭐라고 돼 있어 얘들아? 실수파는 심각한 문제. 이거 대로 마이너스 맞죠? 마이너스라고. 어디에 있어서? In human relationship. 이게 뭐지? 인간과의 그렇죠 관계. 인간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대.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를 이런 구조를 모르면 기술이 좋다고? 이러고서 선택지가 뭐 찾고 있어? 기술 플러스를 찾고 있다고. 그럼 왜 그러는 거야? 해석 자체는 해석이지만 구조를 전혀 모르고 그냥 있는 대로 해석 잡아가지고 해석하는 거야 그냥. 기술이 편리하대. 절타면 안 된다. 왜? 뭐 때문이라고? 얼도가 껴있고 얘가 플러스면 진짜 말은 뒤로 갈 거고 앞에 것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거 이해 갔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문장 볼래요?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대디한데 편리한 거 나왔어. 자, 당연히 얘들아 지금 봐. 역적으로 걸렸고 이것이 보여줍니다면 보여주는 거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편리 나왔지? 편리는 누구의 속성이었어 아까? 기술의 속성이었지, 이 편리. 근데 이거 지금 좋다고 말해야 돼, 나쁘게 말해야 돼? 기술의 편리성이 좋다고 말해야 돼, 나쁘게 말해야 돼? 나쁘다고 말해야 돼. 그럼 봐봐 뭐라고 나오냐? 얘네들이 좋다고 생각했던 이 기술의 편리성은 does not always lead to happiness야. 행복이 뭐다? 아니다. 편리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고. 그 말 왜 아닌지가 앞에 나왔어. 뭐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맨날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만 하면 직접 만나서 부딪히는 사람과의 사람 관계가 상실된다는 거잖아. 제가 열을 내면서 하는 말이 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하나하나가 엄청 중요해서 그래요. 저는 왜 문제를 다 잘 풀어요 쌤? 쌤이니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저는 이걸 다 제가 여러분께 설명할 줄 알 만큼 이걸 다 내가 체화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쌤이 갖고 있는 걸 가지면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럼 필요 없어. 그냥 읽고 풀면 되지. 아니요. 그렇게 하면 언제까지 걸릴지 몰라요. 우리가 이 독서를 하루에 지문 10개씩 매일매일 꾸준히 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름길을 알려드리는 거고 얘가 조금 따분할 수 있지만 이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는 얘기면 그렇구나 하고 모르는 얘기면 저런 것도 있구나 하시면 되죠. 그 다음은요. 필자가 결국 나와요. 내 생각에는 뭐예요? 그럼 필자 생각이니까 주제겠지. People think가 아니라 I think야. I believe, I suggest, in my opinion, 내 의견이야. As I'm concerned, 내가 우려하는 대로, 내가 걱정하는 것은 역시 필자의 생각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주제가 될 수 있지. 필자 얘기니까. 좀 봐. Some people. 여기는 필자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argue, 주장을 하더래. 대디어라고? 컴피티션이 뭐지 얘들아? 컴피티션. 그렇지, 경쟁. 근데 내가 한번 생각해봐. 이거 보편적으로 수능에서 경쟁이란 말이 나와. 경쟁의 반대가 뭐냐? 안 경쟁? 경쟁의 반대는 뭐야? 서로 협력하는 거지. 경쟁의 반대는 협력이야. 그럼 둘 중에 보편적으로 누가 더 플러스겠냐? 경쟁이랑 협력 중에 우린 뭐를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겠어? 협력, 그치, 협력이라고 해. 경쟁은 혼자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통 수능 지문에서 경쟁이 좋을 리가 없어, 거의 마이너스란 말이야. 경쟁이 수행 성과를 뭐한대? 향상시킨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야? 플러스가 맞아. 근데 이거 지금 필자 얘기는 아니고 누구 얘기하느라고? 어떤 사람들 얘기하냐. 뭐 통용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대. 난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필자 나오지. 역적은 없으되 이렇게 말을 했어. 얘네 이렇게 생각해? 근데 내가 믿기에는요. cooperation이 더 효과적이래. 플러스인데? 그럼 당연히 cooperation이 컴페티션은 맞겠니 안 맞겠니? 안 맞겠지. 그러면 나도 똑같이라고 생각하겠지. 뭐지 이렇게 말하겠니?
그럼 코퍼레이션이지 뭔데? 경쟁이 당연히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얘가 바로 협력이야. 코퍼레이션이 협력이란 단어야. 그러니까 다음 문장은 뭐가 됐어? 경쟁이 아닌 것이 플러스입니다. 그 경쟁이 아닌 것을 한 단어로 협력이라고 하고요. 플러스라고 했고 in the long run은 장기적으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경쟁하는 거 말고 협력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필자인 나는 생각해. 그럼 여기 주제는 뭐야? 협력의 중요성이야, 경쟁의 중요성이야. 협력. 그렇지, 협력의 중요성이지. 근데 이딴 거 읽고 경쟁이 형성시켰어. 플러스하고 찾으면 된다 안 되냐? 안 된다. 안 된다. 문장이나 하나 읽고 그거 해석 들어있는 거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다음 볼게요. 야 근데 사실은 말이야. 그럼 사실을 말하겠네. 통역 말고 진짜 진실 얘기하겠네. 이거 뒤에 당연히 필자 얘기할 수 있겠죠. many students think. 많은 학생들. 필자 말고 그냥 많은 학생들. 약간 통념주어 같아 보이지 않냐? 바보 같은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studying longer, 더 오래 공부하는 것이 언제나, 내가 이런 거 같으면 항상 조심하랬어. 항상, 언제, 전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은요 항상 어떻게 가냐, 뭔가 경계해야 됩니다. 약간 마이너스적인 측면으로 가요. 이 얘기가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야. 오래 공부하는 게 언제나 뭘로 이어진다?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필자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통념 생각한다고. 그러면 뒤에 however 나오면 좋을 것 같지? 그래 맞아. 근데 그 however랑 같은 뜻이 가는 게 바로 임팩트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말이 역적이 돼. 하지만 사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사실 공부를 하는 건데 니들이 말했던 오래 하는 거 말고 자 바뀌었어. 스터딩 같아. 근데 뒤에가 이 표현 대신에 이렇게 나왔어. 그럼 무슨 방법이라고 돼 있지? 근데 생각해봐. 같을 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반대야. 그러면 롱 이 뜻을 몰라도 뭐라고 말하면 돼? 길게 공부하는 거 말고라고 말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거고 실제로 뭐라고 돼 있니? 더 집중된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동명사 주어 matters. 얘들아 우리 구문 거기 동사에서 봤어. 이런 식으로 every count matters였나? every vote count였구나 거기는. 내가 뭐였니 동사? 중요하다. 그렇지? 나와야 돼. 이래서 내가 그거 시킨 거야. 집중된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대요. 뭐보다? 아까 말했던 그 오래 공부하는 것보다. 그럼 결국 이건 뭔 말이에요? 공부는 뭐라는 얘기야?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밀도가 중요하다. 이게 그래 주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임팩트 뒤를 잘 보셔야 돼요. 임팩트 뒤를. 자, 그 다음 갈게요. 이번엔 대놓고 말합니다. 대놓고. 너네 이렇게 해! 의무를 줘요. 그럼 이건 너무너무 강력한 필자의 주장과 주제지 않겠습니까? must 해야 한다, have to 해야 한다, ought to 해야 된다, should 해야 된다. 니네 그렇게 할 필요 있어. have better, 너네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나아. may as well, 니네 그렇게 하는 게 나아. 아직 우리가 조동사 파트에 안 들어가서 그런데 이거 문법 조동사 파트에서 다 함께 할 것들이에요. 모든 소사이어티, 현대사회는 offers, 제공합니다. many opportunities, 많은 기회를 for success, 성공을 위해서요. 오케이. 그렇구나. 다음 문장 people. 통념주어인가? 했는데 통념주어가 아니야. 뭐가 붙었어? must야. 통념주어가 맞긴 하지. 하지만 뒤에 있는 내용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아 내 말대로 해. 주제적으로는 사람들아 어떻게 해라? must learn. 배워라. 무조건. 배워라. 뭐를요? How to manage their time wisely. 뭐를 어떻게 뭐하는 방법이래? 그들의 뭐를?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뭐하는 방법. 매니지가 뭐지 매니지? 관리하는 거. 그렇지. 관리하는 거. 자 그럼 이 글의 주제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현명한 뭐의 중요성? 그렇지. 그 말 나와야지. 시간 관리의 중요성. 이게 주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쓰면. 아니면 시간을 현명하게 관리하세요. 해라. 이건 주장이 되는 거고. 다음이요. 이런 거 최상급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높은 거 이런 거 최상급 왜 쓰니까 강조하려고 쓰는 거거든요. 다 강조하려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최상급은 다 강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조를 뭐다 했나 봤더니 the most important이야.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필수적이라고? 가장 필요하다고? 가장 핵심적이라고?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하다고? 최고라고? 최선이라고? 이 말 붙어 있는 내용 당연히 중요하겠지. 주제의 가능성 왜 높아지는 거지? 그럼 봐. There are many factors. 많은 팩터는 요인이야. 원인이랑 같은 말이야.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요인이 있냐면 affect teamwork. 팀워크 협동이지? 협동, 팀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되게 많대요. 까지만 읽으면 이 뒤에서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뭐고 이렇게 가면 이건 주제가 뭐가 되게? 팀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열거하는 식이 됩니다. 근데 뒷문장 뭐라고 나오나 봐봐. 하나하나 first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trust. 이거 뭐야? 믿음, 신뢰지. 신뢰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어. 나 열거 안 하겠대. 나 하나 둘 이거 안 하겠대. 한 개만 조지겠대. 한 개만. 누구? 신뢰.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공적인 이거 아까 뭐라고 얘기했더라? 코퍼레이션 빨리. 협동. 오케이, 땡큐. 신뢰가 협동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야? 팀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아니야. 그렇지, 그럴 수가 없어. 왜? 열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뭘로 간다? 성공적인 협력을 위한 뭐의 중요성? 중국 뭐가 됐어? 신뢰의 중요성이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라고. 성공적인 협력을 위한 신뢰의 중요성. 이렇게 주제가 가요. 왜? 여러 개 열거하지 않았고 하나! 그게 가장 좋다고 말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학교 시험 문제고 이 선택지 말고 밑에 성공적인 협력을 위한 요인들이라고 나와 있으면 너네 그거 선택할래? 이거 선택할래?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근데 너네 옆에 있는 친구들은 겁나 많이 그걸 선택할 거야. 왜? 이런 독해적 논리를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이 알고 있고요. 안 알고 있고의 차이야. 지문은 이미 다 애들 알고 있어 근데 사실. 다음이요. 이번엔 이거예요. 물어봐요. 여러분 책을 쓴 필자는 독자랑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내가 물었으면 대답도 누가 해야 돼요? 글 쓴 놈 해야 되겠죠. 뭐 독자는 편집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글은 반드시 물어보게 되면 스스로 묻죠. 스스로 자자에다가 물어볼 문자야. 자문 하면 누가 대답한다? 스스로. 그렇지.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서 필자가 물어보는 순간 그 자체가 그냥 주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건지 봐봐. People feel stressed in their life. 사람들은 종종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 그래놓고 그러면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인가 싶었는데 물어봐. Why? 왜? 이 스트레스는 계속될까요? 심지어 뭐 하는 동안에도? 쉬는 동안에도. 그럼 이제 뭐 말해야 돼? 얘? 쉬는 동안에도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뭐 이유. 그치, 이게 우리 주제야. 이게 우리 주제야. 그치. 쉬는 동안에도 스트레스가 시되는 이유. 이게 주제입니다. 질문 그 자체를 바꿔내면 그게 주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어때? 개꿀이지. 다른 거 막 읽고 있으면 안 돼. 상준이가 자본자답하면 이거 주제 되는데? 그럼 이거 찾아. 그럼 정답이니까. 모의고사를요, 그냥 뭐 이런저런 학원 가서 직독직해 만날 첫날 해도요, 문장 실력을 늘 수 있습니다. 근데 글을 읽는 실력이 늘지 않아요. 문장과 문장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쌤은 그 구문 독해랑 모의고사 독해를 좀 따로 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안 그러면 독해를 할 때 구조 분석을 하나하나 다 하면 글을 못 읽어요. 문장을 쪼개느라고. 다음 갈게요. 아직 좀 더 남았습니다. 좀 쉴까? 힘들지? 좀 쉬자. 자,
저기 센스가 다 짱이네. 볼까요? Student often try to memorize everything before exam. 학생들은 했어. 필자 아니고 종종 암기하려고 했는데 모든 것들을 시험 직전에 빠딱 우리다겠지. 벼락치기하고 통암기하는 우리들. 그랬더니 다음 문장에 바로 Do not ignore 뭐라고 있어? 무시하지 마. 그 무시하지 말라는 거 뒤에 있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네.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concept. 뭐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말해? Understanding concept은 당연히 뭐랑 반대겠니? 위에 있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이겠지. 뭐라고 되어 있는데? 컨셉이 뭐예요? 개념, 배운 개념. 그거를 무작정 암기하지 말고 뭐 하라고? Understanding? 이해. 맞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마.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야? 개념 이해의 중요성이지 뭐. 영역 속에 들어있는 그 자체잖아. 필자가 지향하는 거. 이렇게 끌어낼 수 있다고. 그 다음 거 볼게. 우리 더비더비 구문이라고 들어봤어? 아직 문법에서 이 3학년 때 아마 하려나? 얘를 소위 더비더비 구문이라고 말을 하거든? 더 플러스 비교급, 콤마,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고 해서 더비더비 구문이라고 하는데 얘가 해석이 좀 특이해. 원래 비교급은 더 뭐뭐 다로 끝나잖아. 근데 얘는 접속사의 개념이 생겨서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이렇게 끝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떤 개념이냐? 어떤 함수 관계야. 얘가 더 어떻게 되면 따라서 더 이렇게 된대. 그럼 좋은 거면 좋겠다. 그치? 좋은 게 올라가면 좋은 게 올라갈 거 아니야. 마이너스 나쁜 게 올라가면 나쁜 것도 올라가겠지. 그게 무슨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인지가 이 속에 들어있고 그게 주제와 직결된단 말이야. 볼래? People will lie. 사람들은 little lie on이 뭐랑 같은 거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depend on이랑 같대. depend on 뭐지? 뭐뭐해? 의존하다는 뜻이야. depend on은 뭐뭐에 의존하다야. 그럼 사람들은 했어. 약간 좀 통념 주어 같지 않아? 사람들은 바보처럼 더 많이 의존한다? 기술에? In modern life, 현대의 삶에서. 오케이. 그러면 일단 소재는 기술 의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문장 뭐라고 하나 봤더니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콤마 뒤에 봐봐.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보이지. 어떤 함수 관계인지 볼게. 더 more이니까 뭐야? 더 많이죠. 더 많이. 더 많이 사람들이 dependon을 아까 의존한다고 했어. 기술에 의존할수록 해요. 그럼 일단 기술 의존이 전제지. 이게 긍정인지 마이너스인지 보자. The less는 more의 비교 반대말 덜이죠. 덜. 그들은 인터랙스가 뭐야? 상호작용하다야. 그럼 덜 상호작용한대. 어떻게? face to face. 뭐를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이거 면대면이잖아.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의존하는 걸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의 면대면의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 면대면의 상호작용이 떨어진대요. 얘들아 말했죠?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상호작용하는 게 떨어지면 좋은 거니 나쁜 거니? 맞아, 마이너스야. 그럼 마이너스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킨 얘도 마이너스겠지. 그럼 말해줘. 기술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필자 말대로는. 그렇지. 기술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그럼 선택지에서 뭘 찾아야 돼 무조건? 기술 마이너스인 걸 찾아야 되는 거야. 맞아? 맞아. 다음 갈게. 다음은 아까 했던 얘기랑 겹치는데 아까 important, 뭐 crucial, essential 했잖아. 근데 얘는 구문이 뭘로 시작하나 봐봐. it is로 시작하지. 이 it을 보자마자 그것을 하면서 대명사의 앞문장에 뭐가 있었지 찾아가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2학년 기말 때 했었지. 뭔데? it to 가주어진 주어. 그래서
얘는 가주어야. 너희들 여기서 저 앞에 시작하면 안 되겠어. 앞문장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주제가 있어. to 부정사나 that 주어 동사 이 자리에 있지. 이 자리가 이제 주어가 되고 주제가 되는 거야. 요거 중요하다고.